무슨 얘기까지 했냐면 자네가 그러면 나이도 많아가지고 범이를 그냥 공짜로 데려가려고 했나? 내가 범이가 장애인이 돼가지고 같이 살 때 수급자가 되어가지고 혜택 받는 것들이 어마무시한데 자네가 이렇게 결혼해가지고 자네를 혼인신고해가지고 얼마나 지금 피해를 받는데. 가연이는 요즘 집에 안 와요. 지금 가장 걱정이 되는 게 이제 가연인데 이제 엄마랑 사이가 이렇게 됐으니까 가연이가 우리 집에 못 오거든요. 이게 뭐 당분간은 좀 못 보고 사는 게 우리 가연이가 지금 7살이에요. 그래서 몰래 막 제부가 데리고 나와가지고 설아랑 만나게 한다고 쳐도 엄마는 또 다 궁금해해요. 특히 이런 상황에서는 조카가 아마 밖에 나갔다 들어가면 조카한테 계속 물어볼 거예요. 이모 집에 갔었지? 이모 만났지? 설아 만났지? 그럼 아이는 당연히 얘기를 하게 되어 있어. 애기들이 비밀이 어디 있어. 그러면은 또 분명 엄마가 이제 제부한테 너 범행이네 집에 가지 마라 이렇게 했을 텐데 알겠습니다 하고 나왔을 텐데 조카가 얘기를 하면 이제 또 욕을 먹을 거 아니에요. 나 때문에 제부가. 그래서 그런 상황이 생길까봐 이제 못 만나지 이제는. 신기한 건 내 동생이 전화를 모르고 안 끊었나 봐요. 혹은 이제 모르고 받았나 봐요. 그럼 보통 부모가 전화 끊어가지고 다시 하잖아. 근데 그거를 계속 듣고 있는 거야. 얘네가 뭘 하는지. 이런 스타일이거든요. 여러분들도 막 우리 제부가 의지가 없어서 안 데려온다고 하는데 의지가 없어서 안 데려오는 건 아니고요. 가연이는 지금 못 데려오는 이유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기다리는 게 엄마가 약속했던 거와 다르게 데리고 있겠다고는 하고 있어요 지금. 제부가 사실 그걸 생각을 했었어. 엄마가 막 좋은 남자가 나타나면 가연이를 놔주지 않을까. 왜냐면 이제 남자가 생기면 조카를 끼고 있는 게 불편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아니더라고. 남자가 생겨도 남자가 더 중요하니 내가 아이를 키우는 게 가연이를 다 키워주는 게 중요하지. 이렇게 또 얘기를 해요. 누가 보면 엄청 막 좋은 할머니여가지고 키워주는 줄 알겠지만 그래서 이게 방법이라는 건 글쎄요. 이제 제부 같은 경우에는 그래요. 제부는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지금은 아무리 뭐 우리 가연이가 아빠 엄마랑 살고 싶다 이래도 할머니가 세뇌를 시키면 그뿐이고 안 된다 그러면 그뿐이에요. 그러면 가연이는 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눈치를 보게 되어 있고 그래서 지금은 가연이가 가자는 대로 하겠다는 대로 안 시킬 거예요. 아이라는 핑계로. 중학생이 되면 초등학생까지 키운대잖아요. 지금 원래는 학교 들어가면 보낸다 그랬는데 이제 그게 또 싫대잖아요. 그래서 중학생이 되고 이러면 가연이가 자기 입으로 당연히 아빠 엄마랑 살겠다고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지 제부는. 근데 이것도 나는 사실 마음에 안 들지. 그러면 다 키워놓은 거나 마찬가지인데 다 큰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 중학생이 되기까지 또 많은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또 부모에 대한 원망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좀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제부는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는 건지 아니면 좀 싸우기 싫어가지고 일부러 그렇게 얘기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가연이가 스스로 어느 정도 컸을 때 자기 입으로 가겠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오기만을 바라는 거예요. 그거 빼고는 지금 방법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엄마를 건드렸을 때 상황이 얼마나 심각해지고 얼마나 난리가 나는지 이미 제부는 다 파악을 했어요. 7년 동안 이미 겪어봤으니까. 그리고 한 번만 조금만 서운하게 하거나 주기란 돈도 안 갖다 줘도 그 몇 시간 동안 그 상대를 막 무너뜨리고 막 쓰레기를 만들고 심지어 나중에 온갖 말을 다 하고도 자기가 울거든요. 이제 그런 스타일인 걸 알기 때문에 섣부르게 막 내가 이거 대면을 해가지고 내 자식이 중요하지 데리고 와야지 상대가 어떻게 나오든지 말든지 이렇게 또 못해요. 제부 입장에서는. 보미는 더욱더 안 되지. 보미는 지금 아예 자기 주장도 말 못하는 애인데 조금만 무슨 말을 하면 엄마가 막 보미를 바보 취급하고 너 교통사고 나서 이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내 동생이 또 어떻게 무슨 말을 할 수 있음. 그런 배짱 자체가. 근데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제부 주변에서도 그렇고 다 답답해해요. 왜 그렇게 사냐, 왜 데리고 안 오냐 이렇게 말을 하고 또 제부의 주변에 누나들도 있어요. 누나들도 이제 얘기를 한대요. 이제 왜 데리고 오지 않냐, 왜 그러고 사냐. 제부는 엄마는 이제 얼마 전에 돌아가셨고 아빠는 되게 어렸을 적에 돌아가신 걸 알아요. 그래서 주변에 이제 누나가 있는데 누나들도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지. 제부가 이렇게 나서지를 못하는데 제부가 이렇게 나서지는 못하는데 이유가 있지만 누나들도 정확하게 이유를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네. 어쨌든 간에 지금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막 이렇게 간단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부도 얘기하죠. 언제쯤이면 내 가족만 생각하면서 살 수 있을까. 내 가족만 생각한다는 게 이제 우리 집안만, 뭐 가연이랑 자기 와이프 요 집안만 생각하면서 살 수 있을까. 언제쯤이면 이게 가능할까.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해요. 너무 힘들다고. 근데 그거를 또 어떻게 못한다는 게 그게 또 사람이 미칠 노릇인 거지. 여러분들이 지금 겪어보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 엄마가 어떤 사람인지.
그래서 다 이렇게 하면 가능하지 않냐 저렇게 하면 가능하지 않냐 이러는데 그게 말처럼 뭐 쉬운 일이었으면 뭐 우리가 뭐 내가 또 방송에서 이렇게까지 하고 막 타고났어. 자기가 만들어 놓은 이 규칙에 거슬리게 했을 때 너무 심각해져요 상황이. 이런 것만으로도 심각해지는데 내 자식 내가 데려갈 거다 내가 키울 거다 이렇게 했을 때 얼마나 폭풍이 뒤집어지겠어요. 그 감당이 안 되는 거지. 이제 제부 입장에서는 감당할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그냥 가연이가 커서 이제 자기 발로 오기만을 기다리는 건데 그래서 그 얘기도 했어요. 이해는 하지만 제부 입장 말고 가연이 입장에서 봤을 때 그게 상황이 지금 안 좋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 컸을 때 더러웠다고 한들 커서 또 어떤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어떤 상처를 받았을지 또 어떤 외로움을 몰라 다 얘기했어 다. 그러니까 엄마가 제부랑 범이를 못 살게 해가지고 강제로 떨궈뜨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식도 안 보여주겠다고 했고 그래서 제부가 이제 양육비를 끊었었어요. 누나들이 시켰나봐요. 그럼 양육비 주지 마라 이렇게 했나봐. 그래서 그때 한때 이제 양육비를 끊었었습니다. 2달 동안. 그래서 그걸로 이제 개쓰레기 취급을 해와요. 지금까지도. 조금만 눈에 거슬리는 행동을 해도 김서방이 그때 기억 안 나? 나는 평생 죽어도 안 잊어. 얼마나 몹쓸 짓을 했는지. 그게 아빠라서 할 짓이야? 자격이 있어? 자네는 절대 그런 말 자격이 없어. 왜? 2달 동안 양육비를 끊었었으니까. 내가 주겠다 할 때까지 딱 기다리고 있으라고. 이렇게 계속 못 박는 거야. 일단은 그걸로 인해서 상대를 계속 쓰레기 취급하고 그걸로 계속 무슨 뭐만 잘못하면 계속 그걸 언급해. 계속 그냥. 그래서 제부가 막 2시간 동안 무릎 꿇고 있는데 안방에서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다른 얘기까지 포함이 돼가지고 막 옛날 얘기 계속 끄집어내는 게 항상 습관적이라.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내가 얘기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지.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게 타고났어. 상대를 막 욕하다가도 온갖 욕을 다 하다가도 온갖 나쁜 거, 온갖 상처되는 말 다 하다가도 결국에는 이 상대가 자기 스스로 탓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그것도 능력인 것 같아. 우리가 있잖아요. 엄마한테 막 그런 수모를 겪었을 때 막 엄마가 원망되고 온갖 상처받아서 막 울다가도 결국에는 그게 내가 문제인가? 내가 진짜 자식으로서의 뭐 부족한 게 이렇게 많나? 그래서 스스로 자책할 수 있게끔 만들어.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한테서 잘못을 찾게 만들어. 그게 엄청 심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제부가 막 듣다가 나중에 내가 부족해서 그런데 뭐 내가 못나서 그러는데 뭐 괜찮아 이렇게 되는 거야. 어떤 건지 알겠죠? 이거 진짜 타고난 것 같아. 조금만 잘못해도 그걸 이제 계속 약점이라 잡고 있으면서 있잖아요. 계속 이용해요. 그걸 써먹는 죽을 때까지 말을 할 거래. 그것도 일단은 통보를 다 해놔. 그 자기 류리에 어긋나거나 자기가 말한 대로 안 지키거나 이러면 완전 천하의 나쁜 사람이 되는 거야. 그리고 자기는 약속을 깨도 되고 다 깼잖아 지금. 분명 가인을 몇 개월만 봐주기로 해놓고 주기로 해놓고 안 주고 지금까지 계속 데리고 있잖아. 자기는 깨도 되는데 상대는 깨면 안 돼. 상대가 깨면 쓰레기야. 다가올 수 없게 그런 말을 내뱉을 수 없게 만들어놔. 마지막에 최후의 방법은 약점까지 지고 있다는 그 핑계로 누가 보면은 막 진짜 우리 제부랑 내 동생이랑 가현이를 못 키워서 그러는 줄 알겠어. 내 동생이 물론 장애인이 돼가지고 깜빡깜빡하고 한쪽 눈을 못 뜨지만 지금은 다 키울 수 있어요. 이미 가현이가 먹겠다고 하고 먹고 싶은 거 얘기하고 다 알아서 놀고 이러는데 차려주면 먹는데 못 키울 게 뭐가 있냐고. 그냥 핑계인 거지. 그래서 제부는 애써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 키운 정이 있어서 안 놔주는 거지 이렇게 제부도 생각을 했다가 또 어느 날에 문득은 너무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제부는 그게 힘든 거예요. 아들은 아들대로 자기가 키우지 못하고 돈은 돈대로 이렇게 나가니까 이제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양쪽으로 이렇게 두 집 살림. 게다가 매번 주말마다 또 와야 돼요. 또 주말마다 또 오면 돈도 좀 쓰고 이런 삶이 계속 몇 년 동안 계속 유지해온 거야.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한계라는 게 오는데 그 한계가 왔다 그래가지고 막 제부도 12번은 놓고 싶대요. 우리가 막 키워달라고 손주를 보낸 거면은 당연히 돈을 드리는 것도 그거는 뭐라고 불만을 퍼부을 순 없지만 이거는 강제로 데리고 있는 상황이니까 더욱더 힘든 거지. 그리고 상대한테서 문제를 찾게 만드는 기술이 뭐냐면 마지막에 슬프게 말을 하면서 눈물을 흘려요. 그게 어떤 수법이냐면 내가 솔직히 믿을 자식이 어디 있고 의지할 자식이 어디 있고 내가 뭐가 있다고 자네까지 그러면 어떡해 이렇게 어필이 돼. 그러니까 상대가 자기를 불쌍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 어떤 건지 알겠지? 그 우리한테도 그러고 제부한테도 그런다는 거야. 그러면서 갑자기 몇 시간 동안 혼자 비난을 다 하다가 울면서 그래. 심지어 대꾸질도 안 하고 우리는 듣고만 있는 상황이었는데도 그래.
가족들 다 같이 가서 힘으로라도 가인이 데려오고 다 같이 연을 끊을 거라고 통보해요. 그것도 알고 있어요. 법적으로 해서 이긴다는 것도 알아요. 내 말했잖아요. 지금 방송에 다 말을 못한다고. 이게 여러분들 그런 상대가 아니에요. 그렇게 나갈 줄 몰라서 나가지 않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제부가 그럴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이미 눈치를 까시고 그것까지도 못하게끔 입을 닫아놨어요. 근데 문제는 가인이를 놔준다고 해도 돈은 줘야 돼요. 범이가 가인이를 데려오겠다고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엄마가 막 범이한테 엄청 뭐라 했어. 그리고 나서 이제 범이가 가인이 데리고 와도 그 돈은 줄게 이랬더니 화를 엄청 내던 그 화가 조금은 가라앉더래. 여러분들이 한 상상하는 그 이상입니다. 제가 지금 보통 부모랑 살았을 것 같아요. 데리고 가는데 돈을 왜 줘야 돼요? 지금까지 가인이를 키워놓은 거. 무슨 얘기까지 했냐면 자네가 그러면 나이도 많아가지고 범이를 그냥 공짜로 데려가려고 했나? 내가 범이가 장애인이 돼가지고 같이 살 때 수급자가 되어가지고 혜택 받는 것들이 어마무시한데 자네를 혼인신고해가지고 얼마나 지금 피해를 받는데. 내 말했지. 그냥 다 돈이라고. 다 돈으로만 생각한다고. 와, 나 진짜 내 오죽하면은 와, 왜 부모란 생각 안 든다니까? 그리고 범이야, 네 돈이 있다. 그건 니한테 어차피 해줄 거야. 그걸 주는 걸 생색내면 안 되지. 그건 범이 교통사고 난 돈인데 어떻게 그 돈으로 생색냅니까? 마치 부모가 뭔가를 해주는 거 마냥. 할 소리입니까 그게? 범이가 실물 인간이 됐을 때 나온 돈인데 합의금. 누가 보면은 부모가 돈을 열심히 벌어가지고 가지고 있는 돈을 자식한테 준다고 하는 줄. 분명 결혼시키기 전에는 제부한테 뭘 했는 줄 알아요? 자네는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말고 범인만 데려가가지고 범인만 책임지면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지금 엄마까지 다 책임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돈을 좀 안 주려고 하면은 바로 그냥 다 자네가 그러면 공짜로 범인을 데려갈 줄 알았냐? 본인이 남자를 소개시켜줬고 본인이 결혼시켰는데 이게 웬 말이냐고. 그래 나도 대놓고도 얘기했었어요. 나는 워낙 또 엄마를 그렇게 겁먹진 않으니까 엄마도 좀 성격을 좀 어떻게 한번 좀 생각을 해보라고. 왜 그러는지 너무 그러지 말라고 이런. 그리고 엄마도 좀 시간을 좀 다른 데도 쓰고 같이 놀러도 가고 영화도 보고 그럴까 이랬는데도 돈이 아깝게 무슨 그런 데 가 이러면서 돈으로 달라 이거지. 그리고 우리가 또 좋은 데 가면 좋은 데 간 걸로 또 질투하고 화를 내고. 자식을 다 키워봤자 이봐라 지네들끼리 놀러 간다. 또 같이 가자 그러면 또 싫다 그러고. 우리는 따로 사는 자식들인데 시집 갔는데 놀러 가지 그러면 안 가? 그래서 자기밖에 모르고 사랑할 줄 모르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그게 정답이야. 진짜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 자신밖에. 세상에서 가장 자기가 불쌍한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자기가 다 알아. 그러다 보니까 자식을 사랑할 줄도 모르고 자식이 상처받는 것도 생각도 안 하고 생각하려고도 안 하고 이런 사람인데 어떤 자식이 견딥니까? 다 지쳐서 떨어져 나가거나 혹은 거의 뭐 미쳐 돌아가지. 한국에 와가지고 제일 부러운 거는 그냥 일반적인 자식들이 평범한 사랑을 받고 있는 부모가 자식을 생각하는 마음 그런 거 보면 그렇게 부럽더라. 저런 느낌은 어떤 느낌일까? 저런 부모님이 될 사람은 어떤 느낌일까? 가장 지금 좋은 거는 내가 그런 부모가 되어가지고 내 자식한테 그런 사랑을 주는 거야. 이제 받으려고도 안 할 거고 받고 싶지도 않아. 온 가정이 다 떨어져가지고.